안녕하세요. 양대근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WM 센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노무 관련된 것들 상담을 한 사례들을 위주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표들이 궁금해하는 노무 질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표님들이 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두 번째, 임금대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 번째, 연차휴가는 어떻게 주나요? 네 번째,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다섯 번째, 해고는 어떻게 시키나요?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님들, 사업주들에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인데 어떤 분이 식당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당이 아직까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뭐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취업을 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부러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그만두겠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차피 벌금 500만 원 정도 낼 건데 그 250만 원 반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이제 이 벌금 대신에 이제 이 금액을 이제 자기가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 사장님이 이제 에,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일이 이제 어, 전부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처음부터 정직으로 채용한 것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제가 상담했던 업체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종업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이제 제조업체였는데 굉장히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이제 심하죠. 예, 임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니고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급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이 이제 수요일 날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다 설명을 하고, 뭐,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주겠다라고 하고, 근로자가 그게 오케이 해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그 근로자가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이제 안 하고 해서 사장님이 이제 급하니까 다른 직원을 또 새로 이제 알아봐서 이 사람을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기존에 그 출근을 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집안에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연락도 못하고 출근도 못했다. 내일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당신이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했다. 안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로자가 무슨 말이냐? 나는 정식적으로 이제 채용이 됐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부당해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굉장히 이제 황당하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일단 구도로 이제 그 근로계약을 한 것도 정직으로 이제 채용한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직으로 이제 채용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로 그만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장님이 근로자를 이제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해고를 하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고를 해야 되는데 징계 절차를 이제 거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당 해고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좋죠. 근데 이제 일부 사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습 기간을 두면 이제 뭐 근로자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습 기간은 뭐 1개월을 두든 2개월을 두든 최장 6개월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는 기존 임금의 70%까지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의 90%는 이제 넘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수습 기간을 1개월만 주고, 그리고 임금은 100%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처음에 면접만 보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한 달이라도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업체에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이렇게 이제 적으시오라고 해서 샘플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하는데, 그 표준근로계약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월로 하면 209시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정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맞춰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에 연장수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과 급여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급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할 경우에는 포괄연장 근로계약을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과 연장수단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을 250만원 준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수당 50만원 이렇게 구분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퇴직금 지급 시에 굉장히 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 업체에서 쓴 근로계약서의 샘플을 보시면 1조 계약기간, 2조 근무장소 및 업무, 3조 수습기간, 4조 근로시간 및 휴게, 5조 임금, 6조 상여금, 7조 휴일 및 휴가, 8조 퇴직금, 9조 근로계약의 해지, 10조 고지 의무, 11조 비밀 유지 의무, 12조 보칙, 이렇게 해서
표준 근로계약서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보면, 이게 한 5년 전에 이제, 작성된 근로계약서인데 보시면, 월정 지급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의 구성이 기본급 209시간에 대해서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에서 총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냐라고 보면,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 급여라고 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죠. 근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총액 150만 원이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근로자의 이런 이제 이익을 위해서 비과세급여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렇게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본급이 12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 기본급 120만 원이 최저임금을 충족을 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0만 원 주면 최저임금을 충족을 하는데 120만 원으로 하니까 최저임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근로자는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최저임금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비과세 급여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했다가 나중에 예기치 않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황당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제 임금에 기본급과 퇴직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매년 퇴직금을 이제 정산해 주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퇴직금이 이제 쌓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이렇게 이제 정산을 해 줬는데,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제 달라고 하면 퇴직금을 이제 추가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같은 업체에도 근로자가 돈이 급해서 사장님에게 각서라도 쓸 테니까 퇴직금을 이제 정산을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좋은 마음에 각서를 써주고 각서를 받고 퇴직금을 이제 정산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할 때 자기는 이제 퇴직금을 이제 안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각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퇴직금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가부를 받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한 거하고 가부를 한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제 됐던 때라고 하면 퇴직금은 근무연수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직전 3개월의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10년 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최초에 이제 10년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그때 이제 직전 3개월로 해서 이제 퇴직금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년 곱하기 직전 3개월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고 하면 근무연수 20년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직전 3개월. 그래서 이 직전 3개월도 예전에 이제 직전 3개월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근무연수도 20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돈이 급해서 사장님한테 갑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는 이거 이제 갑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용직은 사실은 매일 이제 급여를 주는 형태인 거죠. 근데 매일 급여를 주기가 귀찮고 하니까 보통 뭐 한 달 단위로 일용직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한 달 단위로 이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한 달 단위로 주면서 기본급의 주휴수당, 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이렇게 해서 뭐 나는 다 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근무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8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20시간을 근무를 하면 4시간을 이제 주휴수당을 이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만근 그러니까 209시간을 이제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이제 줘야 되는데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장 근로 수당이나 뭐 연차 수당까지는 이제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퇴직금은 어쨌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별도로 이제 주도록 돼 있고 중간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여기에 이제 써봐야 나중에 근로자가 이거는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퇴직금은 이제 또 따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근로계약서나 이런 식의 근로계약서는 다시 현행 법에 맞도록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대장, 임금대장은 대부분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수천 군데의 업체들을 이제 가서 보면 대부분 임금대장을 작성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작성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한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사무소에서는 임금대장을 왜 작성을 해 주느냐? 회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주는 거는 세금 계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금 총액에 대해서 근소세 얼마, 사대보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만큼 내야 됩니다라고 이제 업체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임금대장을 작성을 하고 업체에서도 이걸로 이제 가름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임금대장은 왜 작성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48조에 보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임금대장을 작성을 하도록 했냐면 근로자가 당연히 내가 받는 이 임금 총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 수당이 얼마고 연차 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임금대장의 대부분이 그냥 기본급의 총액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250만 원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연장 근로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급 200만 원, 연장수당 50만 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그 업체에서는 연장수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어차피 세금은 총액 25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앞에 방법으로 하나 지금 방법으로 하나 세금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근로자가 이 연장수당 50만원, 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연장수당을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 40시간, 주 40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 40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휴게 시간을 이제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경우에 1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휴게 시간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라고 하면 휴게 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5일이니까 주 40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 40시간이 어떻게 이제 월 209시간이 되냐면 8시간을 이제 주에 주 40시간을 하면 주휴를 8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이 되고 이 주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월 209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라고 해서 50%를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야근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야간 근무라고 하는데 주 40시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야간 시간에 들어가면 50%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장을 하면서 야간 근무까지 이제 한다라고 하면 50%에 또 50%를 가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가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4시간씩 하는 데들도 많았습니다. 뭐 음식점이나 편의점 뭐 이런 데서 24시간씩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야간 근로, 연장 근로에 대해서 50%씩 가산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엄격해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24시간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식점들도 24시간 하는 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24시간을 이제 하기가 뭐 힘든 데들이 이제 많고 어떤 데는 주로 야간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야간 근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차 휴가는 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는 2년에 하루씩 늘어서 총 25일까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하루씩 늘어서 10일이 더 느는 거니까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 휴가를 25일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근로자의 휴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주휴라고 해서 일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면 8시간 유급 휴가를 이제 주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일요일에 이제 유급 휴가를 이제 주는데 업종에 따라서 뭐 일요일에 안 주는 데도 있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은 뭐 평일에 뭐 하루를 이제 유급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유급 휴가를 이제 뭐 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일요일 날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 40시간을 하면 8시간을 이제 유급으로 이제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게 1년에 52주기 때문에 52일을 주유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 날을 이제 유급휴가로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3일이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 근무가 되기 때문에 50%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시키는 거하고 유급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토요일에 이제 근무를 시키면 연장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토요일은 연장 근로가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일요일 날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연장 근로에다가 휴일 근로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 이제 가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급 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연장 근로만 해당이 되느냐, 연장의 휴일 근로까지 해당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차 휴가를 주는 이유는 근로자의 이제 원칙적인 휴일이 1년에 53일인데 근로자가 꼭 일요일에만 놀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집안에 뭐 또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휴가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은 연차 휴가라는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하고 기본 1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국경일, 공휴일, 이 날은 원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그리고 국경일, 뭐 이 날들은 누가 노는 날이냐면 공무원들이 이제 노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 국경일과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근데 공무원도 놀고 대기업도 놀고 금융기관도 놀고 하니까 중소기업들도 따라서 노는. 근데 이거는 연차 휴가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요일 놀고 빨간 날 놀고 이러니까 연차 휴가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연차 휴가를 사용을 안 하면 법은 연차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은 이런 연차 휴가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당신이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소멸된다 라고 미리 이제 통보를 이제 하는 제도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인데, 그렇게 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데를 제가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쓰지 않은 연차 휴가는 계속 연차 수당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그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연차 휴가를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명절이나 국경일에 대체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근로자 대표를 선임을 해서 그 근로자 대표와 사장님이 같이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해서 뭐 설날 3일, 추석 3일, 뭐 하계휴가 3일,
그 외에 이제 지역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제외한 기타 일반 공휴일 중 휴무하는 기간, 뭐 이렇게 해서 명절과 휴가 그리고 이제 국경일까지도 연차 휴가를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5일은 일단 다 커버가 되고 최장 뭐 18일 정도까지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0년 경에는 이제 이 연차 휴가 말고 국경일도 기본적인 근로자의 휴일에 이제 포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 유급휴가 대체 사용은 일단 2022년까지만 유효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퇴직금. 퇴직금은 왜 주어야 하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을 주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강제로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봉제라고 하는 거, 이 연봉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연봉을 받다가 그만두면 그걸로 이제 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노후 보장을 이제 100% 못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런 퇴직금 제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한테 이제 일부 노후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들, 저도 이제 뭐 그런 프리랜서 개념인데, 평소에 3.3% 원천 징수만 하죠. 4대 보험도 안 내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학원 강사나 이제 미용실 직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프리랜서라고 해서 3.3% 원천 징수만 합니다. 근데 4대 보험도 안 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미용사는 이 동업자가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다. 따라서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이제 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근로자 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이제 근로자라고 하느냐. 근로자는, 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주의 이제 실질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3.3% 원천 징수하고 뭐 4대 보험료 안 내고 이거는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 지배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학원 강사도 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한테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 평소에는 프리랜서처럼 3.3% 원천 징수를 해도 나중에 퇴직금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미용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퇴직금을 안 주고 싶다 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학원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의 수업 시간은 요때 요때다 라고 수업 시간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 외에 그런 업무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학원에 와서 자유롭게 해라. 수업 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수업을 마치고 하든지 그런 이제 기타 업무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용실은 아침에 오픈 시간이 9시고 저녁에 클로즈 문 닫는 시간이 9시다. 9시부터 9시까지인데 당신이 출근 시간은 당신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머리 깎는 손님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뭐 비례로 이제 임금을 이제 책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줘야 근로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출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손님 받는 것도 뭐 정해져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할 때에도 해고 예고와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해고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업체 사장님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하고 이제 저녁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임금을 좀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임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혹시 자진해서 이제 그만둘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딴 데 이제 좋은데 이제 갈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명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진 사퇴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가 자진 사퇴하는데 내가 왜 이제 그 실업급여를 이제 주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느냐. 실업급여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업체의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정리해고나 이제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업체는 정부에서 주는 이제 인력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못 받습니다. 당연하죠. 뭐 인력 지원금은 이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개인 사유에 의해서 이제 그만뒀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임금을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정리해고를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둔 거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례는 비슷한 사례인데 사장님이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직원들을 불러놓고 좀 이제 자진해서 이제 나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진해서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근무 태도가 좀 불량하고 평소에 이제 좀 말도 안 듣는 직원한테 이제 해고 예고 통지를 보낸 겁니다. 해고 예고 통지. 한 달 전에 이제 해고 예고를 여기 보면 이제 해고 예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해고 예고 통지를 이제 보냈는데 직원이 부당 해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장님은 무슨 부당 해고냐? 나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이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해고 예고 통지 해고를 하려고 하면 해고 예고 통지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해고가 정당하냐라는 거죠. 예,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고 예고 통지만 달랑 보냈다고 해서 해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이제 그만둘 때는 굉장히 쉽죠. 그냥 전화상으로 그만두겠습니다 해도 근로자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뭐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뭐 이제 전기공사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직원이 다른데 이제 임금을 좀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뭐 다른데 뭐 더 좋은 데 가니까 붙잡지도 못하고 뭐 알겠다 하고 다른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근데 그 그만두겠다 한 직원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온 겁니다. 예, 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가려고 했던 업체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제 그만둔다라고 해서 내가 새로 이제 다른 직원을 이제 고용을 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당신까지 이제 받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로자는 내가 언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직서 쓴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문제가 뭐 있냐면 이 사장님이 그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이제 그만두면 사실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서면으로 이제 사직서를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근로자는 나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제 뭐 차진해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상으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전화를 해서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맞느냐, 사직하는 거 맞느냐? 라고 해서 예라는 답변을 문자로라도 받아야 되고 만일에 이제 그 답변을 못 받으면 거꾸로 이제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이제 사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안 하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사직한 걸로 알겠다라고 이제 내용 증명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제 부당 해고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들을 가보면 제일 많이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게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기본급과 연장이나 휴일에 대한 이 수당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연차 수당을 추가적으로 이제 줘야 돼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부당 해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동종업체에서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 뭐 하나 받아다가 뭐 그거 이제 카피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나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작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임금대장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을 회사의 실질에 맞게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차휴가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의서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알바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속연수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게 뭐 연장수당, 연차수당 이런 수당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합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나중에는 이제 계산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고를 시킬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이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뭐 톡이나 문자로라도 그 근로자가 이제 사직했다라는 것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 만일에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 업체에서 내용 증명이라도 이제 보낸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절차에는 최소 미약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심할서 받는다라고 하죠. 이런 이제 견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직, 뭐 업무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업무를 못하게 되면 임금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직 업무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제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 뭐 본사에 있던 서울 본사에 있던 사람을 저 지방에 발령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에 있던 사람을 저 어디 뭐 창고나 뭐 이런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데 이제 발령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징계를 이제 할 때는 그런 근거 서류를 가지고 징계를 이제 해야 되고 해고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유념을 하시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근로자하고 이제 합의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모 업체는 산재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이제 해고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장님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거하고 법하고는 특히 노무에서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전문가의 그런 미리 행위를 하기 전에 뭐 상담이나 이런 이제 조언을 이제 듣고 행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노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뭐 노무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